이 책을 요약하면 내가 조직 안에서 또 영업 현장에서 지인들에게 내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게 하는 그런 진짜 능력은 어디에서 오는가에 대한 책입니다. 봉준호 감독이 아카데미상을 수상했습니다. 봉 디테일이라고도 하잖아요. 그 외에도 넘사 캐릭터들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의 갓연아님, 유느님 이런 넘사 캐릭터들이 있는데요. 또 요즘은 이런 분들이 굉장히 인성까지 좋잖아요. 저는 불안하고 힘들 때 그렇게 마음의 멘토 리스트들을 한번 살펴보게 되는 것 같은데요. 만일 지금 내 상황에서 연하느님이라면 어떻게 했을까? 그런 생각을 하다 보면 결국은 기본기로 돌아오게 되는 것 같아요. 이분들이 최고가 되는데 지름길은 없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 책 팔리는 나를 만들어 팝니다를 보면서도 그런 생각을 했는데요. 능력이라는 게 사실 기본기가 아닐까. 스스로 랩업한다는 것은 결국은 좀 기본기에 충실해지는 게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게 하는 책이었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팔리는 나를 만들어 팝니다인데 여기서 팔고 싶은 거는 크게 세 가지예요. 첫 번째는 나의 능력, 나라는 사람을 어떻게 어필할 것인가. 두 번째는 나의 아이디어, 내가 전달하려고 하는 아이디어를 어떻게 상대방을 설득시키고 상대방이 수용하게 할 것인가. 세 번째는 상품, 내가 팔려고 하는 상품이나 서비스를 어떻게 고객에게 어필할 것인가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들 중에서 저한테 아주 뼈 때렸던 이야기들만 잠깐 소개해 보겠습니다. 제가 큰 회사를 3년 반 정도 다녔거든요. 그래서 제 밑으로는 제가 퇴사할 때까지 아무도 없고 저는 항상 사원이었어요. 그런데 주변의 팀에서 항상 생각하는 게 쟤는 아이디어도 잘 내고 뭔가 톡톡 튀고 에너지도 있지만 수습이 잘 안 되는 애라고 많이 생각하셨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사원이다 보니까 일처리가 부족한 것도 있었겠지만 그런 이미지는 또 오래 가서 제가 뭘 하려고 하면 이제 선배들이 약간 불안하게 바라보는 그런 것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조직에서는 이미지라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내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이 쌓여서 결국 나의 이미지가 되는 거니까요. 이 책에서도 능력의 여러 가지 범주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전문성, 크리에이티브 그런 요소들을 얘기하는데 여기서 막상 저의 뼈를 때린 건 굉장히 기본에 관한 것이었어요. 먼저 시간. 시간은요, 굉장히 우리가 통제 가능한 능력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시간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는 이미지만 쌓아도 굉장히 신뢰의 바탕이 되는 거죠. 업무를 하면서 시간을 잘 지키기 위해서는요, 먼저 내가 어떤 일을 하는데 걸리는 평균 시간을 알아야 한다고 합니다. 사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과대평가하죠. 그래서 내일 오전에 드릴게요 라고 말하고 꼭 내일 오후에 돼서 드리잖아요. 늦어서 죄송합니다 라는 말을 덧붙이면서요. 네, 이 책에서 말하는 중요한 점은 일부러 여유있게 시간을 말해서 늦지 말자라는 얘기보다는 내가 어떤 업무를 하는데 소요되는 시간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정해진 시간보다 10분에서 30분 정도 빨리 전달하면 시간에 있어서 장미칼 같은 그런 장인의 이미지가 구축되는 거죠. 하지만 보통 시간이라 하면은 다른 변수들이 좀 결부돼 있잖아요. 예를 들면 내가 혼자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요청해가지고 받아야 되고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요. 보통 상사가 이런 질문을 할 때 사원들이나 좀 잘 모를 때는 아직 거기서 요청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와서요. 이렇게 대답하기가 쉽거든요. 그럴 때는 지금까지 이제 취합된 사실들 얼마나 소요될지를 명확하게 얘기해 주는 게 좋습니다. 예를 들어 5군데 중에 3군데는 먼저 답변이 왔는데 아직 2군데는 답변이 안 왔습니다. 여기에 4시까지 답변을 달려고 했으니까 5시까지 취합해서 팀장님께 드릴게요. 이렇게 말을 정확하게 해주는 것이 더 좋다고 합니다. 또 하나, 업무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도 중요하겠죠. 만약 이번 주 주간회의에서 내가 쳐내야 할 업무가 4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근데 많이들 가장 크고 중요한 일부터 하게 되는데요. 이때는 작고 빠르게 쳐낼 수 있는 일부터 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선임이 얘기했을 때, 이 건은 어떻게 됐고요. 이 가장 중요한 이걸 하고 있습니다. 라고 보고를 쉽게 더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우선순위 어떤 일부터 처리할 것인가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이슈가 되겠고요. 시간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디테일입니다.
내가 열심히 일을 다 끝내놨는데 디테일에서 작은 실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전체의 퀄리티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거죠. 사실 저도 컨텐츠를 제작하다 보면 뭐 제가 책익지라에 올리는 영상도 마찬가지고 다른 사람이 요청한 영상을 줄 때도 검수를 하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굉장히 작은 오타나 뭐 오게티, 띄어쓰기 이런 것들은 만약에 영상 편집을 제가 하지 않고 이렇게 부탁해서 영상 편집 받았을 때 되게 사실 좀 미안하거든요. 그거 하나 고쳐가지고 렌더링하는 게 되게 오래 걸리기 때문에 이거는 맥락상 크게 중요하지 않다 싶을 때는 초기에는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랬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런 디테일이 쌓여서 품질을 결정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물론 저도 그 영상을 클라이언트한테 주기 전에 더 꼼꼼하게 더 냉철하게 볼 필요가 있는 것 같고요. 편집을 하는 입장에서도 한 번 더 내가 감수자의 눈이 돼서 마지막까지 신경 쓰고 디테일을 잡는 그런 모습이 전체의 품질을 결정할 수 있다는 거죠. 이렇게 나의 몸값을 높이는 전략에서도 전문 지식이나 스킬만큼이나 시간 잘 지키고 디테일 챙기고 마무리까지 잘 짓는 기본기가 더 중요합니다. 회의 시간. 비슷해 보이는 아이디어인데 누가 말하면 더 힘을 받는 것 같고 내가 말하면 왠지 사람들을 잘 설득하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나요? 우리가 회의 들어갈 때 보통 굉장히 바쁘게 일하다가 급하게 막 챙겨가지고 회의를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어차피 내가 하던 업무니까 내 머릿속에 잘 정리되어 있다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회의 들어가기 전에 10분, 15분이라도 내 생각과 주장할 것을 정리해보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손으로 써보고 근거도 정리해보고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거기에 대한 대처 방안 같은 것도 정리해보는 것이죠. 그리고 필요한 수치나 자료 같은 것도 미리 검색 한번 해보고 정확하게 알고 들어가면 더 좋겠죠. 이게 꼭 내가 프레젠테이션 할 게 아니라고 해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부서에서 정하는 중요한 안건에 대해서 나는 이렇게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하고 들어가는 사람과 안 그런 사람의 차이가 크겠죠. 사실 저도 미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는 자주 하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내가 말할 내용이 준비가 잘 됐다면 아주 사소한 기술도 조금 필요합니다. 이거 제가 잘 못하는 건데 막 호들갑 들고 그거 말이에요 라고 말하지 않고 내 발언 기회가 올 때까지 이 로댕에 생각하는 사람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표정을 좀 짓다가 내 발언 기회가 올 이때다 싶을 때쯤 얘기를 하는 거죠. 굉장히 진지한 표정으로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발언 기회가 왔을 때도 발언하기 전에 약간 생각하는 시간을 갖는 척 하다가 사람들이 집중하면 그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말하기에도 똑같이 기승전결이 있어서 후킹을 잘 넣어주면 더 설득력이 높아지겠죠. 예를 들어서 내 주장을 펴기 전에 기생충이 이번에 미국에서 그 아카데미상을 수상하기까지 CJ ENM이 엄청나게 발로 뛰었대요. 특히 문학의 셀럽들한테 굉장히 어필해서 전략을 잘 세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도 그러니까 이러이러한 전략을 이라고 말을 하는 게 그냥 내 주장만 말했을 때보다는 더 후가 효과를 얻게 되겠죠. 약간 반박 불가의 사례를 먼저 꺼내는 것도 좋습니다. 사실 설득의 심리학 같은 거 보면 설득 전략, 심리 전략 굉장히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가 정말 조직 안에서나 영업과 같은 상황에서 내 의견을 잘 설득하는 데 써먹고 있는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고 또 그 전에 이렇게 난 오늘 말해야지라고 준비하고 들어가는 것도 조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또 여러분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사실 설득을 한다는 게 논리와 이론으로 무장한다는 게 아니잖아요. 공감과 동조가 먼저 선행돼야 되는 거죠. 상대가 말했을 때 그건 아니고가 아니라 상대가 말했을 때 그거 되게 좋다. 나도 그렇게 생각한다. 그런데 거기에 좀 더 보태서 내 아이디어는 이런 게 들어가면 좋겠다. 라든지 나는 이런 아이디어가 있는데 이게 잘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라고 조언을 구하는 식으로 우린 같은 편에 있어야 내 의견이 더 지지받을 수 있겠죠. 정리하면 내 의견을 효과적으로 팔려면 설득보다는 공감이 먼저다. 잊지 마세요. 세 번째 파트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파는 부분은요, 주로 마케팅, 영업, 브랜딩 이런 관련된 이야기를 해요. 그 중에서도 저는 영업에 대한 얘기가 와닿았는데요. 사실 전화하고 이메일 쓰고 미팅하고 할 때 기본 예절이 있는데 실전에서는 허둥거리다가 실수하는 지점들도 많은 것 같아요. 우선 전화하는 거. 요즘은 되게 폰포비아가 있을 정도로
사실 카톡이나 메시지가 더 익숙하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에 따라서 전화로 얘기를 해야 할 때가 있겠죠. 뭐 상대방이 나보다 조금 더 직급이 높고 전화로 소통하는 게 더 좋아하시는 분이다 하면 전화를 하는 게 좋겠죠. 그리고 또 전화가 왔다. 그러면 기본적인 거지만 사실 잘 지켜지지 않는 건데 네, 뉴도세 이가입니다. 이러고 조직하고 이름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것. 이것도 사실 저도 잘 못 지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가벼운 인사 정도만 나누고 빨리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이때는 좀 어색할 것 같으면 다름이 아니라 라는 말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주는 것. 그리고 전화를 끊기 전에는 제가 오늘 요런 내용 들었는데 혹시 빠뜨린 게 있나요? 하고 오늘 대화했던 내용을 다시 읊어주는 것. 그런 것들이 전화의 기본 예절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메일 쓸 때 제목에 어떤 분들은 안녕하세요 이가희입니다만 쓰는데 사실 메일 제목에는 목적을 요약해 주는 게 가장 좋잖아요. 여기까지는 다들 많이 하시는데 첨부 파일 할 때 e.pdf, 최종.png 뭐 이런 파일 첨부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첨부 파일도 제목에서 무슨 내용인지 알 수 있게 삼성TV 상품 소개서 라고 이렇게 깔끔하게 적어주는 것이 더 보내는 사람의 이미지를 좋게 하겠죠. 그리고 작은 회사나 프리랜서 같은 경우는 의뢰 메일 같은 거 많이 받잖아요. 그럴 때 간단하게라도 회사 소개서 같은 거 항상 첨부 준비해 두셨다가 첨부해 주시면 굉장히 이미지가 훨씬 더 좋아질 수 있다고 합니다. 뭐 그렇게 작은 회사나 프리랜서 하시는 분들은 서명란도 깔끔하게 챙겨주시고 거기에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대해서 꼭 간략하게 해주면 콜 투 액션을 일으키거나 혹은 이 사람은 이런 일을 하는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겠죠. 그리고 미팅할 때 되게 중요한 건데 우리 또 늦어서 허둥허둥 될 때 많잖아요. 미리 와서 좀 기다리고요. 또 아까 말했던 회의 전에 해야 될 것들을 정리해 놓는 것 이런 것들 중요하겠죠. 그리고 미팅할 때 왠지 내가 좀 미안하고 그러면 그쪽까지 가겠습니다 라고 많이 하는데요. 가급적 가능하다면 클라이언트사보다는 중간 지점에서 만난다거나 적어도 장소는 내가 정하는 게 좋다고 합니다. 약간 홈구장과 원정구장처럼 그 홈그라운드에서 만나면 내가 왠지 약간 조금 기가 꺾이고 그럴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런 지점들에 대한 것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또 우리 누구 미팅하러 만나러 가면 명함이나 브로셔 꺼낸다고, 특히 명함 꺼낸다고 막 허둥허둥 하잖아요. 근데 명함 주는 게 사실은 그렇게 급한 일이 아닐 수도 있으니 명함은 차분히 정리된 다음에 드려도 된다. 그러니까 너무 거기에서 허둥지둥 하지 말자. 또 설명할 때도 막 너무 브로셔부터 꺼내가지고 설명하면 약간 영업사원 같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가급적 자연스럽게 구두로 하다가 이제 필요한 경우 마지막에 이 브로셔를 보여주는 것도 소소한 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책에서 굉장히 공감이 가고 나도 이거 되게 잘 못하고 있는데 이런 거 진짜 내가 평소에 신경 써야 하는데 라는 게 굉장히 많아서 찔렸거든요. 저는 특히 그런 지점이 기본기와 관련된 지점들이 많이 찔렸던 것 같아서 그런 부분이 인상이 남았던 것 같아요. 우리가 능력이라고 하면 무슨 컴할 능력, 한자 능력, 어떤 전문 지식에 대한 생각을 하는데 사실 능력이라는 게 이 책에서 말하는 거는 예를 들면 순발력, 창의력, 지구력처럼 어떻게 보면 생각의 근육이라든지 일하는 근육에 좀 가까운 것 같은 느낌이 들었거든요. 우리 대학교 때도 마케팅 원론 같은 원론 수업이나 보통 수업을 들으면 교과서 앞에 1, 2장에는 되게 원론적인 얘기만 나오니까 건너뛰고 무슨 시험 잘 나올 것 같은 그래프, 무슨 이론 이런 것들만 중점적으로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일을 해보면서 중요한 거는 그 1장, 2장에 있었던 굉장히 기초적이고 원칙적인 이야기였다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 연하님 짤 유명한 거 있잖아요. 지금 무슨 생각하세요? 이러니까 무슨 생각을 해요? 그냥 쿨하게 말하는? 그래서 우리도 뭔가가 잘 안 풀리고 답이 안 나오고 좀 더 성장하고 싶을 때 기본에 더 충실해야 되는 게 아닐까. 능력이라는 게 사실은 기본이 탄탄할 때 발휘되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팔리는 나를 만들어 팝니다.